안 되면은 뭐 이제 금방 화를 잘 내. 아주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스타일이에요. 화를 내면 뭐 누구든 그거를 다 내버리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누구 말 듣는 거를 못 해요. 또 무조건 자기가 생각한 게 얘기한 게 아니면 성질부터 내고. 폭력도 행사하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신체적인 폭력은 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예. 대신에 이제 성질을 나면 뭐 던지고 집어 던지고. 허무하는 그게 그 모양이야. 뭘 기다려? 너한테 뭘 기다려? 저한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 폭력도 상당히 심하고요. 뭐 나 뭐 같은 모래나 뭐 이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항상 불만이 다 있어요 원래가. 불만도 많은 것 같고 그게 꼭 스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나. 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자기 성질을 건드린다 싶으면은 그냥 안 만나는 걸로 정리를 그렇게 해버려요. 친구 관계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사귀어요. 자기가 이렇게 대장 노릇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공부량으로 따지면 훨씬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직업이나 뭐 가정생활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업자도 꽤 있고요. 관계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갑니까? 대장 노릇하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쪽에서 뭐 배신을 때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관계로 아무튼 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사귀기도 하지만 때로 뭐 본인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사귀고자 하는 게 보통 교우관계라고 그러나요?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예. 그 사업할 때 구성원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 또 쉽게 얘기하기에 찌질한 사람들을 또. 무능한 사람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보다 못한 사람들. 예. 아예 백수들 직업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슨 이사랍시고 뭐합시고 이제 와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빚만 잔뜩 지고 그 사업을 접었어요. 뭔가 잘나기도 해야 되고 앞서기도 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잘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나요? 네. 남편의 원래 시댁이라고 그러죠. 남편의 원래 가정이나 형제들한테 더 심해요. 불만도 많단 말이네요. 그죠? 형제들하고도 그래서 안 만나요. 뭐 친정하고의 그런 교류도 없고 시댁하고의 교류도 네. 없고. 저희 남편 되신 분들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장남이죠. 누나 하나 남동생 하나. 또 싸우고 안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봤어요. 예. 왜 안 본대요? 뭐 안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기 아빠한테 지적을 하거나 순순히 얘기하는 거 안 들어주고 안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싸움이 돼서 네. 몇 년씩도 안 봤어요. 몇 년씩. 20년 동안 제가 몇 번 고모 얼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동생하고는 비교적 잘 그냥 지냈는데 또 최근에 또 몇 년 전부터 또 저 잘 안 보게 됐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편인데 혼모시라 해서 보통 다들 일찍 철이 들고 공부들도 잘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들 다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일어섰죠. 예. 시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네. 저는 못 뵀어요. 사모님 그 남편이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네네.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셨대요? 10살 무렵? 10살 정도에. 국민학교 어렸을 때. 먼저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어떤 사이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조금 그때부터도 형제들 얘기로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식구들한테, 자기 형제들한테도. 왜요? 성격이 강하고 네. 뭘 게임을 하면 자기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예쁨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그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네. 또 그러면 보통 장남이 아버지 역할까지 가장 역할까지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네. 오히려 특별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먼 친척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녔습니다.
나간다. 왔어? 가방 정리하고 숙제해. 어린 시절 일찍 아버지를 여인 남편. 다행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부족했다는 남편의 어린 시절. 엄마 일 갔다 오면 늦을 거야. 알아서 자. 특히 차갑고 강한 성격의 어머니 때문에 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또 엄마 저 1등 했어요. 아유 어디? 어머나 세상에 너무 잘했네. 아이고 기특해라. 아유 100점 100점 이것도 100점. 완전 짱이야. 아유 너무 저 성적표 나왔어요. 2등 됐어요. 잘했네. 형은 2등 했어? 나는 1등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동생 역시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형제는 늘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동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거기서 거기지만 저희 남편이 더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동생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부관계에서. 동서 얘기로는 자기도 똑같은 걸 겪었다고 네. 자기 자신의 자존감들을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짓밟을 정도로 센 사람들이죠. 네. 남편하고 따님하고 관계는 어때요? 딸을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예뻐하고 뭐 학비며 이런 거 그냥 풍족하게 다 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아이가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하죠. 아빠 저한테는 막 함부로 하면서 딸한테는 그냥 또 말투까지 바꿔가면서 하면 그 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죠. 이제 어쩌면 따님도 뭐 이미 두 분 사이에 어떤 아주 굉장한 그 괴리감을 알고 있는 셈이네요. 다 알죠. 다 알고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딸한테 비교적 많이 얘기한 편이에요. 물론 부부관계까지는 아직은 그랬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하지만 뭐 대충 뭐 다 눈치를 채고 있겠죠.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또 걱정이에요. 저는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좀 뭐라 그럽니까? 이 남편이 쉽게 바뀌지는 못한다는 걸 이미 사모님도 알고 있고, 네. 예, 그걸 좀 알려드리고 왜 이런 건지는 알고 쌤이 좀 마음을 편히 갖는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상담.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왜 저 사람이 처음부터 그 부부관계를 거부를 했는지 네, 도대체 대답도 안 하니까요. 본인은. 네, 본인도 몰라요, 잘. 왜 그럴까요? 예,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혹시 뭐 동성애자적인 성혐오증 수준 큰 불균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은 없는데 이 남편이 쉽게 바뀌지는 못한다는 걸 이미 사모님도 알고 있고, 네. 예, 그걸 좀 알려드리고 왜 이런 건지는 알고 쌤이 좀 마음을 편히 갖는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상담.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왜 저 사람이 처음부터 그 부부관계를 거부를 했는지 네, 도대체 대답도 안 하니까요. 본인은. 네, 본인도 몰라요, 잘. 왜 그럴까요? 예,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미 씨의 고민. 난 은미 씨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남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다. 친구나 형제 등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남편의 미성숙한 행동과 남다른 성장 과정. 그 뒤엔 남편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다. 이제 은미 씨가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 남편은 네. 살아온 방향이 목표지향적으로 살아왔고요. 네네네.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쪽으로 생존해 온 거고요. 남편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너무나 큰 불균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는 남편은 분명한 그 성혐오증 수준인 건 맞아요. 에이섹슈얼,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었던 것이 맞는데요. 원래 네. 24년 동안의 삶이 그 배경에는 바로 여성 혐오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은미 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남편은 에이섹슈얼이다. 즉 이성도 동성도 좋아하지 않는 성애가 없는 무성애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동성과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 스톰스 박사는 육체적 정신적인 이끌림 정도에 따라 인간을 4가지 성향으로 분류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큰 이성애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성과 동성 모두를 좋아하면 양성애, 이성보다는 동성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동성애로 분류한다. 에이섹슈얼, 즉 무성애가 강한 사람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성에게도 동성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에이섹슈얼은 보통 성혐오증, 성기피증, 그리고 성욕 저하 증상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24년 동안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은미 씨. 이제 남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여성 혐오증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엄마한테서 시어머니죠, 그렇죠? 예. 왜 왔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이는 남편이 주도하고 아내는 그걸 약간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체계의 가정 구조에서 자라거든요. 네. 근데 이 엄마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뭐 엄마는 뭐 그렇게 썩 존경할 만하진 못한데 엄마가 하필이면 이 아이들에게 그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됐다기보다는 너무 경쟁에 생존하는 식으로 가정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동생하고는 특히나 경쟁을 심하게 붙였던 것 같고. 네네. 선생님께서 앞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살려면 네.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쪽에서 이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뀔 거예요, 이 남자.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네. 예, 50 중반이면 아직 삶이 요즘 짱짱하잖아요. 한 20몇 년, 30년. 아직도 20년 더 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아쉽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참 한심하죠. 벌써 그렇게 2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러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은 없는데 예. 그래도 왜 이혼하겠다고 용기는 안 생기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님의 결혼 이유가 어떤 면에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딸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은미 씨처럼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덮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